예, 안녕하세요. 자, 문제 좀 풀어보셨어요? 되게 쉽죠? 전혀 무반응이다. 그죠?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114페이지. 자, 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벌 받는다. 얘기할 차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격사유 이 앞주에 배웠죠? 그럼 결격사유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요? 자, 첫 번째가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배웠습니까? 수용자. 수용자 세 가지 머릿속에 넣었어요? 수용자 세 가지 조문 머릿속에 넣었냐고요? 우리가 이 앞에 배웠잖아요.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용자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쓸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빨리 이야기해봐요. 수용자 세 가지. 근거 이상의 형어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몇 년? 3년. 그죠? 근거 이상의 형어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또 하나가 뭐예요? 그래.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얼마? 300만 원 이상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니. 그 수용자예요. 예, 좋았어요. 그것을 내가 말하라 그럼 말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예, 좋아. 그래서 이 앞주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어디 공부할 차례요? 4번. 4번.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그렇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있죠? 예, 여기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이렇게 5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공부하라 그랬죠? 예, 그러면 이거 들어갑니다. 자, 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이 뭐냐? 첫 번째가 거기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입니다. 자, 머리 굴려보세요. 우리가 이 앞쪽에 이게 자격 취소 배웠죠?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구에게만 부과된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다 취소가 돼요. 그러면 취소된 날부터 몇 년? 3년. 그러면 시험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결격사임과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되는 3년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양하로 1번 제목 자격 취소되는 몇 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3년. 이걸 외우고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밑적어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등록은 무슨 사유? 결격사유. 그 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결격사유 기간 중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됐죠? 예. 그거 말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예, 소속공인 중에서만 부과돼요. 이 자격 정지란 말은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게 한다, 못 하게 한다. 그럼 최대가 6개월이에요. 6개월 자격 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 중개업 못 해요. 그런데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부과된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 이분들에게는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하는 자격 정지 제도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럼 그 기간 동안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주의할 것. 주의할 거 하나. 우리가 이 앞주에 형벌에서 자격 정지란 개념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격 정지 뜻은 뭐라 했어요? 여기는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고. 형벌에서 자격 정지 어떤 자격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피선거권이나 선거권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 형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 받으면 결격사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어느 법이요?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형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 받으면 개념 자체가 틀려요. 이건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 받으면 결격사유가 아니란 거
그것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 이건 중개업을 못하는 자격정지고 형법에서 말하는 자격은 선고권, 피선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첫째 줄.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하나여 적용된다. 이 질문 있어요? 거기만 몇 줄 보세요. 오로지 소공에게만 있는 제도입니다. 양가로 2번. 자, 몇 페이지 몰라요? 114페이지. 양가로 2번의 첫째 줄. 자, 찾았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몇 줄 보세요. 형법에 의해서 자격정지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거기까지 몇 줄 보세요. 나와 있습니까?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오로지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를 말하고 지금 다 배우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만 주의.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하고 하라 그랬어요? 등록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등록이 뭐가 됩니까? 취소가 되면 3년간 중개업을 종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등록 취소는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부과됩니다. 자,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못해?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이 3년 동안 결격사유니까 중개업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요? 등록 아까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 시험 못 본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 취소되고 3년은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아, 자격이 있으니까 시험 볼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뭐 시험 볼 수 있냐 없냐만 대답해봐요. 봐야 될 것 같아? 등록 취소, 자격은 취소 안 되는데 이 등록이 취소된 데서 자격 취소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없다고 있다고 다 나눠지죠. 시험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어. 중개인들은 등록증 그냥 줬잖아요. 잘못하면 개공이니까 등록이 취소당해요. 근데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 3년 동안에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뭔 사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돼? 중개인.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격사유 중에서 시험 못 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볼 수 있는데 있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고 중개인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중개인.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자, 끝났어요. 자, 양가로 3번 첫째 줄 제목 몇 줄 보세요. 등록 취소된 후 몇 년? 3년. 그리고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몇 줄 보세요. 야, 등록 취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이 말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임의적 등록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자,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몇 년간? 3년간. 결격사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질문이 있습니까? 예. 그 옆에다가 적어. 시험 볼 수 있다고 적어 놓으세요. 중개인들은 시험 볼 수 있다고 거기다가 적어놔요. 책이 안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못한다? 3년. 근데 이제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오른쪽에 쭉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단서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서는 3, 4월 달을 넘길게요. 이해되세요? 일단 등록 취소된 후 3년 이렇게만 공부하세요. 자, 115페이지는 3, 4월 달에 할 겁니다. 자, 팁 넘어보세요. 자, 양가로 4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폐업 신고한자로서 당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업무정지란 말은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이건 누구에게 부과돼요? 개공. 그럼 아까 자격정지는 누구? 일 못하게 한 건 똑같아요. 이 둘 다 최대 6개월이에요. 여기도 6개월 자격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 일 못하고 여기도 6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 일 못해요. 3개월 받으면 3개월 못하는 거고. 근데 업무정지 제도는 개업공인 중에 사장에게 있는 거고 자격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 소모. 일 못하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잘못해갖고 업무정지 6개월 받았어요. 그럼 6개월 동안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근데 이거 직업이신 분은 이거 하루라도 돈 안 벌면 안 돼. 못하면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원주에서 업무정지 6개월 받으면 여기서 폐업을 하고 폐업할 생각을 해요. 왜 폐업할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데 가서 저 춘천 가서 해보려고.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폐업하면 이제 개공이 아닌 일반인이 됐잖아요. 일반인이 됐지만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봐요.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봐.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업무정지 받은 자가 폐업한 자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해됐어요? 예. 폐업하면 이제 개공이 아니니까 업무정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중개업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중개업 못하는 기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하죠. 근데 결격 사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결격 사유야. 자, 보세요. 여기는 왜 그러면 중개업을 못해요?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일 못하죠. 그럼 여기는 개공신분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못한 거고. 그럼 폐업을 해보면 일반인이 됐잖아요. 일반인이 됐으니까 이제 업무정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둔 거예요. 결격사유 규정을. 폐업하더라도 이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서 중개업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결격사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격사유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일 못한 건 6개월이 맞는데 결격사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여기는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못하는 거고. 여기는 일반인이 됐지만 결격사유 기간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개념 잡았어요? 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제목 밑줄 그시고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양가로 4번 제목.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뭐한 자로서?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불구하고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로 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폐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지문을 잘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이 칠판 저걸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을 읽어보세요. 이 5번이 대단히 중요한데 5번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읽어봐요. 뭐라 했어요? 다 읽으셨어요? 확실히 읽었어요? 정말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위에 것하고 비슷한데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법인 개공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 개공, 중개법인. 자, 칠판 보세요. 보고 있어요? 자, A 법인 개공, 법인인 개업공인 중에서 있잖아요. 중개법인. 이분들도 개공이니까 업무정지 6개월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6개월 동안 일 못하죠. 그럼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임원하고 사원들이 있어요. 그럼 임원은 이 앞쪽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이사감사. 주식회사위원회에서 이사감사를 말고 사원은 합자 한 명에서 무한책임자는 경영진이요. 그럼 이분들도 여기서는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둬 버려요. 왜 임원 중에 한 명이 그만둘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데가 일하려고 나는 일하겠다. 회사 그만둔다는 거지. 중개사를. 그래도 그만두더라도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서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 뜻이라고 지금. 그러면 그 두 줄에 보면은 그만뒀단 말이 있어요? 있어요. 사원, 임원, 이었던 자. 그것이 그만뒀다는 거야. 이었던 자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임원이다 아니다? 그거이 그만뒀다는 소리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자, 이건 이해를 했죠? 근데 시험은 이거 나온 게 아니야. 그죠? 시험은 이제 지금부터 나와. 거기 첫째 줄 후단 보면 그 양가 5번 제목에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사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거의 시험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거요. 자,
1월 달에 업무 정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A 임원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업무 정지 이때 사유가 발생했다고. 무슨 업무 정지 뭐가 발생해요? 그러면 사유가 발생에 따라서 바로 그때 업무 정지 내려진 건 아니거든요. 업무 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고 안 내려질 수도 있고. 그럼 사유는 1월 달에 발생했어. 근데 업무 정지 처분은 3월 달에 업무 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때 이때는 B 임원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업무 정지 딱 내려지니까 B 임원은 여기서 들어왔다고 가정해봐요. 이 정도 들어왔다고 가정해봐요. 이제 3월 달에 업무 정지 딱 처음에 이러니까 A, B 다 그만뒀어요. 사임을 해서 둘 다 그만뒀어요. 왜? 다른 데 일하려고. 법인 회사가 업무 정지 받으니까 일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구만 결격 사유란 거예요? A만요. 사유 발생 당시. 그러니까 B는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분은 결격 사유가 아니야. 둘 다 그만뒀어도 누구만 결격? A만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B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 이 단어가 시험 보면 잘 안 보여. 사유 대신 처분 이 두 글자만 바꿔버리면 안 된다고. 그게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거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아까 이게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와요.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이 아니라 무슨 발생 당시? 무슨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 적어 놓으면 돼요. 사유 발생 당시 진하게 동그라미 놓고 처분 당시 임원 사원 아니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이다. 이건 이제 시험 나와요. 아까 그건 이해한 거고 이해됐어요? 예,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 근데 잘 안 보여. 알고 있어도 지문을 못 잡아낸다고 허다해요. 사유 발생 당시. 이해됐어요? 예. 자,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이 결격이다.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이게 시험 나올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5번에 보면 이거잖아요.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임원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랄지 파산자랄지 이렇게 결격 사유 있으면 등록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 자, 양가로 1번 세 번째 결격 사유 있는 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 질문이 있어요? 결격 사유 있는 자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결격 사유 있는 자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됩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정상적으로 법인으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격 사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격 사유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 법인 자체가 등록이 취소돼요. 법인 회사가 등록이 취소된다고.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생기면 근무하다가 그러면 임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해봐. 10명 중에 한 명 결격사 있다고 취소되면 법인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예의 규정을 뒀어요. 몇 개월 이내 해소하면 2개월 이내 해소시키면 저 해고를 시키는지 잘라내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이 그 내용인데 양가로 2번의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필요적 등록 취소란 단어가 있어요? 있습니까? 예. 자, 거기 취소가 돼버려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근데 그 밑에 몇 개월 이내 해소하면 그러지 사유가 벗어납니다. 거기까지 몇 줄 보세요. 2개월 이내 해소시키면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자,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예.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임원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한다. 자, 등록 받아서 중개업하는 도중에 생기면 몇 개월 내에 해소시켜라. 안 하면 법인 자체가 등록이 취소가 된다. 반드시 취소합니다. 반드시. 이해되셨어요? 예, 이걸 필요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효과 한번 볼게요. 개공이 되기 전에 결격사유 등록이 안 됩니다. 결격사유 있으면 등록 자체를 된다 안 된다? 제목만 적으세요. 자, 양가 2번 사원 임원 고용인으로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결격사유 있는 자는 취업이 안 된다는 거지. 고용에 써서도 안 되고. 이해되세요? 예, 제목만 적으세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개공 등이 된 후에 효과가 나와 있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란 말이 있어요. 중개업을 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이 지금 배웠던 거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요. 이걸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같은 말이에요. 자, 중개업 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된다? 취소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있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개공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 지문 체크하셨어요? 어떻게? 진하게 쳐야 돼. 어느 정도 진하게? 그죠? 떨어지지 않을 만큼. 자, 거기만 체크하시면 돼. 그 밑에 안 읽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무슨 사유? 이것도 맞아요.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파산 선고를 받는다지 결격 사유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해소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해소시키라. 그 말은 해고를 시키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격 사유 있는 자가 취업하려면 받아주면 안 되고 근무하다 하면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등록도 안 되고 직원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제 이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결격 사유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는 수험생이 어렵게 느낀 파트 중에 하나요. 자꾸 연습하면 돼요. 자, 쭉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127페이지 중개사무소로 들어갈게요. 자, 중개사무소 업무 범위, 고용인, 휴폐업. 오늘 이거 다 하고 중개계약 일부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중개사무소 들어갑니다. 사무소가 뭡니까?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가 뭐예요? 중개사무소 뭐냐 하니까 사무실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그럼 사무실이 뭐예요? 좋았어요. 중개 즉 개공이 중개 업무를 보는 장소가 뭐요? 중개사무소.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7페이지 중개사무소 의 있어요? 첫째 줄만 밑줄 그어보세요. 자, 첫째 줄 밑줄 그었어요? 예. 자, 중개 업무 수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은 중개 활동 물적 설비에 해당한다. 뭐 그지만. 그러면 이제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가 이 앞에 배울 때 사무소는 미등기 건물에는 둘 수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미등기 건물은 가능해. 무허가 건물이 안 돼. 그 내용이 다시 나와 있어요. 그 세 번째 줄 후단. 네 번째 줄.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 지문 있어요? 거기만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이 앞에 했던 거예요. 미등기 건물은 가능하고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 뭐 그런 거.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고. 불법 건축물 설치할 수 없다. 거기만 체크해놨어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DP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설치 기준은.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중개인. 자,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를 몇 개만 두라는 거예요? 한 개. 원칙은 한 개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 무슨 사무소? 이거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개인들은 오로지 하나만 둬야 돼요. 이거는 하나만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두 개 두고 싶을 때도 있어 없어요? 아, 그렇죠. 여기다 이제 사무소 내고 영업하는데 혁신도시에 또 하나 내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폐업하고 가자 하니 이건 터잡아 놓은 거니까 너무 아깝고.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 낸다고. 그죠? 그럼 이제 처벌이 따라와. 제재가 따라붙을 거라고. 근데 이 제재를 이제 우리 과목은 많잖아요. 잊어먹더라도 자꾸 연습하라 했죠. 자, 어떤 제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기초교육 때 한 번 한 것 같은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사유 되고 또 처분은 업무정지요, 등록 취소요, 필치요, 임치요 뭐 이런 거. 등록 취소는 맞아요. 그럼 임의적 등록 취소일 것 같아요? 필요적 등록 취소. 필요적 반드시 취소? 임의적 아니에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러면 이중 사무소잖아 이게.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왜 자꾸 흔들리냐면 우리가 이 앞에 이중 등록 이건 필요적이거든요. 이중 등록을 했을 때는 두 번 등록한 거 필요적 등록 취소고 이중 사무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으면 또 필치라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이게 자주 흔들려. 여러분 선배들도 맨날 그랬거든. 그래서 임의적입니다.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무슨 등록 취소?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면 되겠어요? 임시 중개 시설물은 뭐겠어요? 설치 금지입니다. 천막사무소, 파라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뭐 책상 하나 놓고, 그죠? 전화기 놓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시 중개 떴다 봐. 이걸 설치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위반하면 제재가 똑같아요. 1년하고 1천이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무소는 몇 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법인만 분사무소를 열 수가 있다. 이런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2페이지 많이 써 있는데 내용은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여기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128페이지 양갈 1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몇 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공통이요. 개공 종류 3가지 다. 근데 2번에 다만 누구는?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거기까지. 밑줄 그었습니까? 예. 셋 다 하나만 두는 게 원칙이고 법인만 분사무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양갈 2번은 볼 필요 없어요. 딱 하나 말면 돼. 제재만.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제재 있어요? 자, 거기 2줄만 밑줄 그으세요. 2개 이상 사무소를 뒀다. 그러면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임의적 등록 취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점. 그것만 읽어두시면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양가로 3번.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금지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 몇 적으세요?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임시 중개 시설 뭐냐? 이제 얘가 그 네 번째 줄 후단 도명 천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았어요? 그 밑에 대형 파라솔이라는 단어가 나와. 임시 창고 가설물. 거기까지 몇 적으세요? 여기다가 이제 탁자 놓고 전화기 놓고 이해되세요? 프랭카드 붙여놓고 업무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임시 중개 시설물 해. 그러면 1월 떴다방인데 이것도 설치 하나 하지 말라. 그럼 제재 밑줄 보세요. 제재 그 밑에 제재 나와 있어요. 똑같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소는 주로 공부할 거예요.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 여기서 이제 하나만 두라 이런 뜻이고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무슨 사무소? 이건 누구만 가능해요? 법인. 그러면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지역농협이랄지 지역산림조합이랄지 한국자산관리공사랄지 이 법인들이 분사무소 사무소 여러 개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찍어봐. 여기 안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 가능? 안 되고? 있어. 있어. 이 법인은 중개법인도 가능하고 특수법인도 낼 수 있어요. 법인은 하여튼 다 가능해. 지역농협도 분사무소 낼 수 있다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럼 이제 분사무소에서 공부할 건데 일단 130페이지 넘겨놓고 칠판을 보세요. 130페이지 넘고 칠판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설치 요건을 알아야 돼요. 설치 요건을 알아고 그다음에 설치 절차 2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설치 요건 자, 한번 봐보세요. 이거 맞춰보세요. 자, 내가 질문 던진 건 동그라미죠. 자, 이건 뭐예요? 아니, 지역. 이 동그라미는 단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지역이고 이거요. 지역을 나눈 거지.
지역을 나눈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서울 종로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무슨 사무소? 그럼 여기 있다가 분사무소 낼 수 있냐 이 말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주된 사무소 없는 곳만 들어라 그랬어요. 여기는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원주시입니다. 그럼 여기 분사무소 낼 수 있겠어요? 예, 이겼어요. 그럼 여기는 제천시 분사무소 낼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위에. 강남을 할게. 구 하나 해야 되니까 서울 강남. 그럼 강남에도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법에서 뭐냐면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전국의 부동산을 다 잡을 수도 있죠. 그래. 분사무소 내고. 그래서 이제 법인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책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은 대표자가 있고 분사무소는 책임자를 해. 대장을 책임자라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대표자도 있어야 되고 책임자도 자격증 있는 사람만 돼요. 그죠?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금 내가 그랬잖아요. 특수법인 분사무소 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특수법인은 똑같이 주된 사무소 없는 곳에 하나만 둬야 될까? 아니면 원주에다가 지역농협 분사무소 2개 둘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특수법인. 아까 분사무소 낼 수는 있다 그랬죠? 근데 2개 둘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자, 분사무소도 똑같이 주된 사무소가 없는 곳이 하나만 둬야 되느냐? 특수법인도. 아니면 원주에다가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2개, 3개, 4개 둘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찍어봐요. 똑같아? 중개법인하고 똑같이 하나씩? 예, 그렇게 대답해요. 아, 똑같은 생각이요? 진짜로? 아까 우리 엘리베이터 만났는데. 아, 그래 똑같아. 여기는 똑같아요?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개법인이든 일반 특수법인이든 똑같이 주된 사무소가 없는 곳에 몇 개씩? 하나씩. 근데 3번 요건 있잖아요.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예, 이게 설치 요건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알아둘 것이 이 분사무소도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하나 낼 때마다 들어야 돼. 얼마씩? 1억씩 추가로 설정돼야 돼. 그러면 여기는 총 사무소가 몇 개? 그러면 총 얼마 들어야 될까요? 주된 사무소가 2억을 들어야 돼. 그러면 얼마? 5억 이상이 들어야 되죠. 1억. 이해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것을 보증 들어야 되고 보험 들어야 되고 또 사무소도 내야 되고 이해됐어요? 또 책임자가 뭘 받아야 돼? 실무계 이런 걸 추가로 또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설치 요건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130페이지 끝났습니다. 자, 양가리 1번 설치 지역수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한 동그라미. 자,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몇 개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시군구마다 하나씩만 두라 이 말이에요. 자, 양가리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분사무소 책임자를 뭘로 둬야 된다세요? 공인중개사. 다만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 설치 지역수 양가리 1번 있잖아요. 그건 똑같이 특수법인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 옆에다 적어놓으면 돼요. 밑에 나와 있는데 거기다 적으세요. 양가리 1번 옆에다가 특수법인 적용. 특수법인도 주된 사무소에 몇 개씩? 한 개씩. 양가리 1번 옆에다 적어놓으면 돼. 특수법인도 똑같다고. 적어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4번, 5번은 제목만 몇 줄 보세요.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뭘 받으라 그랬어요? 4번 보험 얼마? 추가 동그라미 추가 설정. 그 다음에 5번 뭘 갖추라? 분사무소를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절차가 들어갑니다.
자, A 법인 개공에 법인만 분사함수 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사함수는 지금 왼쪽에 어디다 뒀어요? 종로에다 줬잖아요. 자, 종로에다. 그럼 이제 분사함수를 원주에다가 설치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분사함수 설치가 되는가 잘 봐봐요. 자, 설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분사함수 신고예요, 신고. 설치 신고. 그러면 원주 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될까? 종로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될까? 이 문제 제기돼요. 자, 어디로 갈까요? 종로구청장을요? 아, 주된 사무소로 가는구나. 그래, 주된 사무소로 갑니다. 자, 신고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때 신고를 할 때 그냥 가겠어요? 구비서류 제출하겠어요? 구비서류가 뭐냐 하면, 자, 하나씩 분사할게요.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격증 사본 제출할 거가요, 안 할까요? 우리가 이 앞에 배웠지만은 이 자격증은 어디나 공통이야. 확인 서류로 바뀌었어요. 그럼 확인은 누가요? 등록관청에서 자격증 누가죠? 시도지사가 준다 그랬잖아요. 시도지사에게 직접 자격증 있냐 없냐 확인 들어가. 그러니까 제출 서류는 자격증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법인 등기부하고 자격증은 어디나 공통이야. 다 확인 서류래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뭘 제출해야 되냐? 분사함수 책임자 무슨 교육? 아까 실무교육 받으라 했잖아요. 수료증 4번 제출해야 되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방금 보험 얼마 들어있어요? 이러고 이제 추가 설정 증명 서류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보험 증서.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임대차에 와서 이거 세 가지야. 신고서까지 네 가지. 됐어요? 자, 이런 거. 자격증은 확인 서류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하고. 됐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신고하러 가면 수수료 납부하라 그러죠? 그럼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정한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럼 여기 수수료는 시군구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시도라고 해석해요. 시군구조래요. 왜? 시장, 군수, 구청장, 종로구청장에 신고 들어가잖아요. 시군구조례야. 이해됐어요? 그럼 시군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원주시 조례를 따라야 돼요? 종로구 조례를 따라야 돼요? 종로구. 왜? 신고가 절로 가니까. 이게 주된 사무소 조례입니다. 무슨 사무소 조례? 그래서 이제 종로구에서 5,000원 납부하고 원주에서 4,000원 납부하고 5,000원 납부해야 돼요.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줘요? 신고 필증을 줍니다. 처리 기간이 7일이야. 처리 기간이 며칠?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죠. 그죠? 그럼 이제 원주시장은 자기 지역에 분사함 설치된 사실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신고 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럼 알려주게 돼 있어요. 통보. 분사함수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고수, 구청에 통보를 했는데 지체 없이 하게 됐어요. 오늘도 지체 없이 몇 군데 나와요. 이 앞에 세 군데 배웠잖아요.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그러면 왜 통보를 해줘야 돼요? 원주시장에 왜 알아야 돼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최고? 지도 감독? 감독 때문에. 지도 감독. 자, 이 원주시장도 분사함수를 감독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감독기관 배우겠지만 종로구청장도 분사함수를 감독할 수 있고 분사함수 시장, 구청장도 감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게 됐어요.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원주시에도 이제 계약서 쓰고 영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사무소에 게시해요. 이 신고 필증을 게시하고 영업해야 돼요. 사무실에. 그럼 우리가 배웠을 때 이 앞에 배웠잖아요. 신고 필증을 분사무소는 게시하고 주된 사무소는 법인 등록증 게시하고 원본 게시한다 그랬어요. 4번. 신고 필증도 다 원본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야.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법인 등록증 게시하는 거고 여기는 신고 필증 받았잖아요. 여기는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하고 영업해야 돼. 이해됐어요? 게시하고 영업했죠?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가져가 버렸어. 분실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재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다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종로구청장에 가서 재발급 받습니다. 종로구청장. 그럼 종로구청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왜 좋아해요? 수수료 얼마 안 되지만 이 수수료 있어요. 이 신고필증 재발급도 수수료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종로구조래. 개념 잡았어요? 이것이 바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야.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있어요? 정신 없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신고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주된 사무. 그 다음에 갈 때는 구비서류 제출하랬죠?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보증 설정, 증명 서류, 1억 추가 설정,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그죠? 그러면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죠? 시군구 조례고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라는 거. 그죠?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 줘 안 줘? 처리 기간이 몇째? 그거 나서 여기다가 분사무소 알려주는데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그러면 분사무소 영업할 때 신고 필증 원본 게시하라 그랬죠? 분실하면 다시 주된 사무소 재발급 받는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럼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알아보면 되는데, 자, 이 지금 여기가 지금 종로구에가 지금 A 법인이 분사무소 냈다고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B 법인도 분사무소 냈다고 종로구에다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신고 들어온 사실을 다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이 앞뒤에 내가 협회 통보사항 하나 공부하라 그랬죠? 뭐 공부하랬어요? 이 앞뒤에 협회 통보 등록 관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6가지 중에 하나만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아니 이 앞뒤에 배운 거 하라 그랬잖아요. 등록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면 등록증 주면 그거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그거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오늘 하나 더 해. 분사무소 배웠잖아요. 분사무소 신고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6가지 중에서 지금 2개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돼. 이것도 협회 통보해야 돼요.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자, 그 말이에요. 종로구청장이 협회 통보 끝났어요. 자, 신고 절차 완벽하게 끝났어요. 자, 몇 쪽 오세요? 첫째 줄 몇 쪽 오세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핵심.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첨부 서류 나와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책임자 자격 확인 요청 밑쪽 오세요. 책임자 자격증 확인 서류. 됐어요? 그 밑에 줄 후단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뭐다? 확인. 이건 공통이에요. 어디나 마찬가지. 자격증하고 등기부는 다 확인 서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제출 서류 3가지 있네. 3가지 있습니까? 책임자 실무교육,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디귿이 아니 3번이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야. 지문 엄청 길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그걸 말하는 거고. 자, 양가로 3번 첫째 줄.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된다. 첫째 줄 중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단어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후단 주된 사무소 세 번째 줄 시군구 조례라는 거.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라는 거.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은 두 번째 줄 교부하고 세 번째 줄 처리 기간이 며칠? 7일이구나. 뒷페이지 넘기세요. 자, 뒷페이지 양갈 2번 제목이 뭐예요? 재교. 그 첫째 줄 분실 훼손하면 재발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도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몇 줄 보시고 여기도 무슨 조례요? 시군구 조례고 주된 사무소입니다. 똑같아요. 지방자치 조례만 나와 있는데 시군구 조례라는 거,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라는 거 알았으면 돼요. 그 책에 다 나와 있죠. 또 칠판에 적기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통보가 나와 있는데, 자, 주된 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소구청에 통보하라 그랬죠? 언제까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자, 첫째 줄 중간. 두 번째 통보 동그라미. 이건 통보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체 없이 지금까지 4개 배웠어요. 우리 중개사법만 10개 나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또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이게 중개사법만 10개 나오는데 지금 4개예요. 지체 없이. 자, 그 다음에 협회 통보 나와 있죠?
설치 신고 받으면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신고 필증 주잖아요. 그러면 협회 우리가 이 학교에 등록증 주면 통보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협회 통보가 총 6가지가 있어요. 시험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배웠어요. 협회 통보사. 개념 잡았어요? 예. 하나씩 배워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를 설치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법인 만들잖아요. 원주에서.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법인 회사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분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한가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법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TP 넘어가 봐요. 자, 135쪽이 보면 뭐가 나와요? 공동 사용은 양가로 1번 두 줄만 적으세요. 개공은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 사무소라는 뜻은 사무소를 여러 개공이 같이 사용한다 이 뜻이에요. 이걸 무슨 사무소? 공동사. 옛날에는 이걸 합동사무소란 말을 써요. 근데 요즘은 공동사무소란 말을 써요. 이것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3, 4월 달로 넘길게요. 이해되세요? 예, 개념 알아두세요. 같이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6페이지 사무소 이전은 시험 자주 나와요. 이건 무조건 매년 거의 나오다시피 하니까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이제 깡그리 또 한번 파볼게요. 자, 사무소 이전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분사무소 이전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 자주 나와요. 세 가지 다 깡그리 팔 건데 봐보세요. 이것은 첫 번째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주에서 원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원주 역건물로 이전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등록관청이잖아요. 관할구역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라.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냐?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등록관청. 그렇지. 이제 나온다. 다 맞히잖아요. 등록관청이에요. 그럼 여기서 등록관청이 누구요? 원주 시장이 되지. 그러면 사무소를 옮겼으면 신고를 해야 돼. 이전 신고. 무슨 신고?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이 하느냐? 10일 이내. 이내란 말은 사전 신고란 뜻입니까? 사후 신고요. 이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이건 사후란 뜻이에요. 옮겨놓고 나서. 그럼 이때 구비서류가 뭐겠어요? 자, 뭘 제출해야 되겠어요? 등록증. 억지로 외우지 말고 왜 등록증을 제출할까 생각을 해봐. 이 앞전에 내가 등록증 줄 때 그 밑줄 그걸 안 그랬나? 등록증 사무소 소재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이걸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잖아요. 사무소 옮겼으니까. 그죠? 그럼 본인들이 개공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제출하면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 바꿔서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를 해주는 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고. 그죠? 그럼 등록증에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찍혀 있죠? 원주시장 직인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상 직인 찍혀 있어 기존 등록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해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위에 거 거부로 밑에 셔로 써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증 교부를 합니다. 몇 가지 방법? 2가지. 근데 재교부가 원칙. 기존 등록증의 기재사항 바꿔서 줄 수도 있다. 몇 가지 방법? 그래서 등록증을 제출해요. 그럼 이때 등록증 제출할 때는 원본 제출합니까? 4번. 원본이 원본. 또 문제 나올 때 또 4번 그럼 또 못 잡아내더라고. 지금은 다 대답해. 근데 지문 보면 또 안 보여.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제출해야 되냐? 뭘 제출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사무실을 옮겼어 안 옮겼어? 그럼 사무실 확보 증명서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이거 제출한 거예요. 왜?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로 사무소 가야 되거든요. 불법 건축물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 확보 증명. 그래서 구비서류가 2가지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기억력이 오래 가요. 그냥 단순히 외우면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하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래야 기억력이 한 달은 가고 2달은 가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절차는 끝났어요. 자,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그 전에 사무소 거기 136배 이전의 자유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나올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법인 개공은 전국 어딘지 이전할 수 있겠죠.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전국 어딘지 이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이거. 원래 중개인은 시도만 중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다 하면 강원도 물건만. 근데 이분들이 중개인이 서울로 사무소 옮길 수 있냐? 안 될 것 같아? 이전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 색깔 봐봐. 뭐라고 나왔어요? 사무소 이전은 그 첫째 줄 종별 불무이라는 단어 있어요? 종별이 뭐요? 개공 종료. 그럼 중개인도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중개인도 전국 어디든지 사무소 옮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원주에 있는 중개인이 서울 강남으로 갔다 가정을 해봐. 그럼 원래 강원도 물건만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로 업무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업무 지역이 바뀔 뿐이지 사무소는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종별 부문 동그라미. 어떻게? 진하게 쳐요. 진하게 쳤어요. 그래서 첫째 줄 관할구역 내 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그리고 부칙 6조 2항은 업무 지역이 변경될 뿐이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양가 1번만 다 밑줄 그시면 돼요. 다 밑줄 그었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중개인 다른 건 알 필요 없어. 당연히 전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중개인도 전국 어디든지 이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업무 지역만 바뀌는 거예요. 그죠? 폐업만 안 하면 돼. 중개인들은 폐업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쪽으로 이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오른쪽 이전 절차에서 양가 1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이전 절차 나와 있죠. 자, 그 동그라미 1번이 순서예요. 순서. 먼저 사무소 이전해 놓고 2번 이전 신고하는데 두 번째 며칠이네? 10일 이내란 말 몇줄 것이고 기억 니은이 구비서류예요. 구비서류고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등록증 무슨 교부? 재기부. 다만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가 있다 없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100점 맞으면 돼요. 100점 맞으면 된다고. 그렇죠? 100점 맞을 필요는 없지만 맞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에서 이전 끝났어요. 이제 밖으로 한번 가볼게요. 밖으로 갑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간다는 것은 원주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서울 어디? 강남. 그렇죠. 요즘 강남 난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똘똘한 한 채를 그렇죠.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까 똘똘한 한 채 그래가지고는 강남이 집값 올라요.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가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습니까? 개업공인 중개사가 또 맞춰야지.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종전 등록관청이겠어요? 이전 후겠어요? 종전입니다. 이게 종전 등록관청이에요. 이거 이전 후야. 그렇죠? 이전 후 등록관청. 자, 그러면 왜 둘 다 적었냐면 이게 원주시장이고 이거 강남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이전 신고하느냐 이걸 잡기 위해서 어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 후로 직접 가야 돼? 직접 가야 돼? 직접 가도록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아니 이유가 없어.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 옛날에는 여기다 했거든요. 법에서. 지금 법에서 여기로 하니까 이게 이유 없어. 법에서 직접 거기다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야. 이전 신고하는데 며칠이네? 10일이네. 구비서류 갔겠어요? 갔어요. 똑같아요. 저기처럼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그럼 아까 등록증 왜 제출한지 감 잡았죠? 그러면 등록증 제출한 이유는 이 등록증 이제 소재지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러면 이전 후 강남구청장이 해줍니다. 기재사항 바꿔서 등록증 무슨 교부? 저의 교부. 그럼 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내는 몇 가지 방법? 여기는 무조건? 왜? 이제 앞으로는 강남에서 영업이잖아요.
그럼 강남구청장 직인 찍힌 거 게시를 하고 영업해야 되니까 기존 등록 중에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 처음에 영업했던 데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뭐 서류 제출한 실무교육 수료증 같은 거. 그럼 서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안 해달랍니까? 합니다. 송부 요청을 해요. 그럼 여기서 서류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요? 서류를 송부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오늘만 해도 지체 없이 두 군데 나오자. 이따 또 나와. 지체 없이. 그래서 오늘까지 지체 없이 보면 엄청 많아요. 이랬어요? 지체 없이 서류 송부. 언제까지? 지체 없이 서류 송부. 그러면 이제 이 송부 서류가 또 세 가지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봐보세요. 이 등록대장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보고 있죠? 예, 등록증의 대장이라고 있고, 또 처음에 등록할 때 신청했던 서류, 이걸 개설 등록 신청 서류라래. 실무교육 수료증 이런 거. 됐어요? 이것도 송부 서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송부 들어가냐면 최근 1년 이내, 최근 몇 년 이내 행정 처분 및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서류들이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 여기서 원주에서 업무 정지 받은 거 또는 거기 진행 중인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류도 송부 서류에 들어가. 이해됐어요? 예, 송부 서류도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이해됐습니까? 근데 주의할 거. 등록증은 자, 송부 서류요, 제출 서류요. 제출 서류입니다. 등록증이 송부 서류더라면 틀려봐. 이제 문제 살짝 이렇게 내놓으면 또 쭉. 제출 서류지 송부 서류가 아니에요. 그 송부 서류하고 제출 서류 다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 나중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사고 쳤어. 원주에서 중개보수 엄청 받아먹었어. 초과보수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받아먹고 강남으로 옮겼는데 그 사건이 여기서 터진 거네.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초과보수 보면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그러면 등록 취소는 누가 시키느냐? 원주시장이 할까? 강남구청장이 할까? 강남구청장이에요? 여기서 사고 쳤어도 현재 몸담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정말로? 후회 없어요? 영원히? 아주 좋았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전 후. 여기가 처분청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고 쳤든지 간에 현재 몸담고 있는 관청이 처분청이란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많이. 자, 밑줄 그을게요. 끝났어요. 밖으로 이전. 자, 양가로 2번 관할지역 왜 이전 절차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먼저 사무소 이전해 놓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며칠 이내 10일 이내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묶어서 이 구비서류요. 등록증하고 니은이 사무실하고 증명서류 나와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한 가지. 자, 뒤에 넘어오세요. 자,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어보세요. 자,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그렇게 나와 있죠.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일고 요청하라 나와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송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이 이제 송부 서류야. 기억 첫째 줄 후단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단어 있어요? 핵심만 찍어서 등록대장. 2번이 니은이 개설 등록 신청 서류. 3번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처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있습니까? 이 세 가지는 송부 서류입니다. 그 속에 등록증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등록증 옆에다가 X라고 적었어요. 등록증은 제출 서류예요. 등록증이 송부 서류다라면 틀려버려요. 틀려버린다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행정처분 권한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단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사함수 이전 들어가면 돼요.
자, 분사함수 이전 들어갈 건데, 자, 칠판 봐보세요. 아까 법인만이 분사함수를 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아까 주된 사함수 종로에다 놓고 이제 분사함수를 아까 원주에다 설치했죠. 근데 이걸 이전을 해요. 그러면 주된 사함수는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여서? 어디로 움직여요? 이제 어디로 가세요? 원주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 강남으로 가. 분사함수도 그래. 하루 종일 강남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갔죠. 자, 보세요. 자, 주된 사함수는 종로가 있고 분사함수 원주에다가 설치했잖아요. 이걸 옮기는 거니까 결국 주된 사함수 하나, 분사함수 두 개죠. 그럼 이전 신고는 어디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원주 시장한테 하느냐, 강남에다 하느냐, 종로에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전 신고. 종로? 아까 설치 신고 종로에다 있죠. 그럼 이전 신고도 종로? 예, 그렇습니다. 분사함수는 대부분 주된 사함수로 가요. 이전 신고도 어디에다요? 그럼 며칠이네? 똑같아요. 구비서류도 똑같아요. 저기 등록증하고 사무실하고 증명서류 제출했죠. 여기는 등록증 대신 아까 우리가 뭘 받았어요? 신고필증 등록증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사무실하고 증명서류. 그러니까 구비서류도 비슷한 거죠. 그럼 신고필증을 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소재, 여기도 소재지가 들어있어요. 분사함수 소재지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러면 누가 바꾸죠? 종로구청장이 신고필증 기재사항 바꿔서 무슨 교부? 재교부. 이렇게 분사함수가 이렇게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그렇죠? 그런데 분사함수를 원주에서 옆 건물인 원주로 옮길 수도 있어, 없어요? 이때는 똑같아요. 재교부가 원칙. 기존 신고질빙의 기재사항 바꿔서 교부할 수도 원리는 똑같아요. 개념 잡았어요? 그럼 이제 강남구청장은 자기 지역에 분사함수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알려줘야 돼, 안 알려? 이것도 언제까지? 오늘도 지체 없이 몇 군데? 세 군데 배웠어요. 오늘만 해도 세 군데, 지금까지.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여기다는 알려줄까? 원주시에다가? 분사함수 옮겼다고? 안 알려줘도 돼? 알려줘야 돼? 여기서 했으니까 끝났다? 아니, 여기서 종로구에서 알려주냐고. 안 알려줄 것 같아? 예, 여기는. 알려줄 것 같아? 알려줄 것 같아? 알려준다고 많이 나옵니다. 알려줘야 된다는데? 맞아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거 기초교재 때 했잖아요. 잊어먹었죠? 양쪽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됐어요. 언제까지? 이것도 지체 없이. 이것도 옛날에는 여기만 했어요. 법에서 양쪽에 하라니까 양쪽에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양쪽에 다 알려줘요. 이게 전부야. 분사함수죠. 개념 잡았어요? 주된 사무소로 간다는 거. 어디로 간다? 주된 사무. 자, 몇 줄 거드릴게요. 자, 양가로 3번에서 먼저 순서가 분사함수 옮겨놨죠.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하는데 두 번째 줄 후단, 첫째 줄 후단 10일 이내 밑줄 거시고, 두 번째 줄 후단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 이전 신고한다. 이거 분사함수 이전 신고도 어디로 간다? 주된 사무소. 아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구비 서류야. 기억 니은이 신고 필증하고 사무실하고 구비 서류고. 됐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줄보세요. 자, 신고필증, 신고하면 신고필증 재교부 한다고 했죠? 다만, 계속 밑줄보세요. 관할지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는 신고필증의 변경사항 기재서 이를 교부할 수도 있다. 이거 이제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후단. 지체 없이 동그라미. 이전 전 및, 뭐라 그랬어요? 이전 후. 그럼 한쪽에만 통보하는 거예요? 양쪽 다? 양쪽 다. 밑이잖아요, 밑. 밑이에요. 또는 그러면 틀려요. 양쪽 다 통보를 하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협회 통보사항도 들어가네. 아까 우리가 분사함수 설치 신고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그랬죠? 그럼 사무소 이전한 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그러면 협회 통보 벌써 몇 개? 이 앞뒤에 등록증 교부사항. 아까 분사함수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다음 달 10배 협회 통보사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소 이전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갑니다. 이전 신고 위반하면 몇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 몇만 원? 몇만 원? 몇만 원? 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소를 옮기라고 강남까지 왔다 갔다 했어 안 했어? 피곤합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시간 같습니다. 시간 같습니다.